자, 지금 다음부터 나오는 거는 DB의 내용과는 관련이 없고요. 꾸미기와 관련된 건데 저는 꾸미기를 너무너무 못해요. 꾸미기를 너무너무 못해서 이거를 뭐 제가 어떻게 뭐 한다라고 될 게 아니고요. 저는 방법만 알려드릴 거고요. 제가 못하는 게 아니라 뭐가 이쁜 건지를 잘 모르겠어요. 이대로 만드세요 하면은 그대로 할 수는 있겠는데, 예를 들어 제가 보기엔 지금 이거 너무 예쁘거든요. 뭐 이렇게 뭐 깔끔하고 알기 쉽게 잘 정렬이 되어 있는데 대부분의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뭔가 원하는 걸 할 때 어떻게 하는지만 소개를 해 드릴 테니까 뭐가 이쁜지는 여러분들이 알아서 판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 컨트롤을 배치하는 거를 보도록 할게요. 자, 컨트롤 배치를 위해서 게시판 관리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 텐데, 자, 만들기에 폼 디자인에 자, 기존 필드 추가해서 만들어 볼게요. 기존 필드 추가해서 어떤 테이블을 할까요? 네. 지금 뭐 꼭 게시판 관리라고 했지만 회원 관리에 있는 내용들을 주로 담게 되겠네요. 자, 회원 관리에 들어가서 아이디 그리고 비밀번호 지금 아무거나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뭐 이름, 성별, 생년월일, 최종 학력, 직업, 결혼 여부.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요 정렬하고 이런 거를 해보려고 하는 거라서 일부러 막 흐트러 볼게요. 일부러 막 흐트러 보고요. 지금은 기존 필드 추가를 통해서 했기 때문에 얘네들이 다 이렇게 반듯하게 나왔잖아요. 자, 아니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만들었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흐트러 보았습니다. 그 다음에서 상태에서 할 수 있는 거는 얘네들을 한번 다 골라 볼까요? 얘네들을 다 선택을 하고요. 자, 예전에 말씀드렸지만 액세스는 파워포인트와 달라서 파워포인트 같은 경우는 요렇게까지만 선택이 되면 해당 객체가 선택이 안 되고 다 포함돼야 선택이 되잖아요. 근데 액세스는 일부만 선택돼도 셀렉트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쭉 셀렉트를 한 다음에 정렬에 맞춤에 뭐 이건 그냥 제가 해볼 테니까 이렇게 되는구나 라고 참고만 하세요. 해서 잠깐 뭘 먼저 할까요? 자, 세로 간격을 먼저 동일하게 맞춰 볼게요. 세로 간격 같음. 짠 하면 세로 간격이 똑같아졌죠. 자, 어떤 일이 있었나 볼까요? 다시 뒤로 갔다가 세로 간격을 맞춤했더니 자, 이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좌우도 맞춰야 되겠죠. 좌우는 왼쪽에 맞춰 볼게요. 왼쪽에 맞추면 제일 왼쪽에 나와 있는 애 기준으로 정렬이 되겠죠. 얘네 레이블들도 맞춰야 되겠네요. 레이블들은 어디에 맞출까요? 레이블들은 오른쪽에 맞춰야 되는데, 자, 얘네를 조금 오른쪽으로 끌게요. 자, 이렇게 끌고 다시 미안합니다. 얘네를 그냥 자, 이렇게 해서 얘네를 왼쪽에 맞출게요. 맞춤에 왼쪽으로 맞춤. 짠. 네, 아유,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하면 되겠고,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뭐 글쎄요. 뭐 또 어떤 것들을 더 꾸밀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필요한 것들은 대부분 자, 다시 보면은 자, 몇 개를 선택을 하고 나서요. 여기 크기 공간 아니면은 맞춤 여기에 다 들어 있으니까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보기 좋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볼 거는 그 탭 순서를 조정하는 건데, 여기에서 말하는 거는 우리 아까 그 채용 정보 했던 요 탭 연습, 자, 이것도 우리가 탭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거 말고 우리 키보드에 있는 그 키보드에 그 ESC 아래에 있는 탭 있죠. 그 탭 컨트롤을 얘기를 하는 건데 무슨 얘기냐면, 자, 폰 보기를 눌러서 우리가 위에 걸 넣고 아래 걸 넣고 할 때 마우스로 툭툭툭 클릭하면서 해도 되겠지만 우리 그렇게 안 하잖아요. 자, 회원 아이디에다 마우스를 놓고 탭을 누르면 축축축축축축축 가잖아요. 그런데 이 탭에도 순서가 있다는 거죠. 지금 보면 탭이 위에서 아래로 쭉 가게 되는데, 사실은 얘가 만약에 얘는 지금 우리가 위에 거부터 생성된 순서와 위에서부터 아래로 흘러가는 순서가
동일하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고요. 만약에 그게 아니라 그 위아래가 순서가 바뀌었다. 예를 들면은 뭐 얘가 뭐 한 아래 이렇게 가 있다라든가 아니면은 얘가 뭐 이렇게 가 있다라든가 하면은 만든 순서랑 배치 순서가 달라질 수 있단 말이에요. 자,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지를 보면, 자, 사용자가 아무 생각 없이 여기서 탭을 누르겠죠. 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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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프, 이렇게 맘대로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되는 경우에, 즉 우리가 어떤 임의의 순서로 만들어 놓고 보니 이 폼에 있는 배치와 탭 순서가 서로 어긋나 있는 경우에는 조금 더 수정을 할 필요가 있겠죠. 그 부분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론이 길었는데 방법은 아주 쉬워요. 자, 폼에서 우클릭하시고 탭 순서 하면 끝입니다. 탭 순서에서 만약에 지금 왼쪽에 나와 있는 이 순서대로 탭 순서를 만든다면, 잠깐 얘를 끌어서 어디로 내리면 되나요? 자, 비밀번호, 이름, 성별, 생년월일, 회원 아이디, 최종 학력도 맨 아래로 내리고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원하는 순서대로 얘를 배열을 하게 되면 확인, 그 다음 다시 보기를 누르면 여기서 탭 하게 되면 만들어진 순서와 관계없이 우리가 지정한 순서대로 탭 시퀀스가 배열이 됩니다. 자, 이번에는 나머지 디자인 요소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을 하나 넣을 수가 있는 이 엠블럼 정말 멋있죠? 여러분들은 다 아시겠네요. 지금 신입생들은 지금 리그가 없어서 잘 모를 수도 있는데, 우리 학부의 자랑, FCBIT. 네, FCBIT의 엠블럼이고, 요것도 어디 외주 준 게 아니라 우리 그 학생들이 직접 만들었죠. 그래서 웬만한 K리그나 프리미어리그의 엠블럼 못지않은, 이건 배구공인가요? 저희 축구인데? 이게 맞아요. 예전에 어느 월드컵 때인가 공인구로 사용된 공이 요 모양이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아무튼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자, 이 엠블럼을 배경으로 넣으려고 그래요. 즉 배경이기 때문에 지금 얘 같은 경우는 뭐죠? 그 아까 첨부 파일로 해서 데이터인 거고요. 자, 데이터니까 왔다 갔다, 선수들 왔다 갔다 하면 얘는 바뀌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얘는 배경에 그냥 깔려 있는 이미지인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에는 약간 입체 효과를 좀 주었네요. 그리고 이게 지금 화면으로는 티가 안 나지만 그냥 폼 안에서 띄우는 게 아니라 액세스 화면 안에서 띄우는 게 아니라 팝업으로 띄울 수가 있어요. 자, 그런 것들에 대한 팁이 요 뒤에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요 뒤에 있는 것 중에서 한번 해볼 수 있는 것만 해보시고, 그리고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면 계속 이어서 수업을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액세스로 들어가서요. 액세스로 들어가서 일단 선수 테이블을 열어볼게요. 선수 테이블을 열어보면 선수 번호, 그리고 선수명, 그리고 소속팀, 첨부 파일이 있는데 요거는 제가 지정을 해 놓은 겁니다. 첨부 파일 여러분들 제가 그 함께 배포한 이미지 파일에 손흥민 선수의 파일이 있죠. 자, 이렇게 레코드가 하나 들어가 있고요. 여기 하나 더 해볼까요? 바뀌는 걸 보기 위해서 P02, 그리고 선수명을 BIT라고 할까요? 네, 하고 여기에도 첨부 파일을 하나 더 넣어볼게요. 첨부 파일을 이번에는 네, 지금 왔다 갔다 움직였을 때 어디가 바뀌고 어디가 안 바뀌는지를 보려고 하는 거니까 아까 우리 받은 거 중에 이번엔 농구공을 하나 넣어볼게요. 자, 농구공을 하나 넣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손흥민 선수의 얼굴과 농구공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해서 폼을 만들어 볼 텐데, 만들기에 폼 디자인, 그리고 이번에도 기존 필드 추가로 하겠습니다. 선수의 선수번호, 선수명, 소속팀, 사진. 자, 이렇게 만들었고요. 이 사진을 좀 이렇게 키우도록
할게요. 사진 여기 레이블은 제거를 하고 강의 노트에 나온 대로 최대한 비슷하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하면 지금 손흥민 선수 사진은 가로로 길게 잘 나올 것 같은데 농구공이 글쎄요, 얘랑 지금 배율이 안 맞을 것 같긴 합니다만, 자, 하고 얘네들을 강의 노트에 보면 주황색으로 해서 좀 입체로 만들었더라고요. 그걸 그대로 따라해 볼까요? 자, 홈에 있나요? 홈에서 글씨는 좀 검정색으로, 글씨를 검정색으로 진하게 하고 글꼴을 하나 더 키워 보고요. 글꼴을 키워보고 더 이상해지고 있죠. 네, 아무튼 저는 원하는 걸 할 수는 있는데 뭘 원해야 될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자, 아무튼 얘네들에 대해서 배경을 주황색으로 채워볼까요? 자, 이렇게 주황색으로 채웠습니다. 그리고 또 우클릭을 하면 특수 효과가 있죠. 자, 배경 여기서 채워도, 여기서 다 해도 되는 거였군요. 자, 특수 효과에서 좀 이렇게 입체 효과도 좀 내보았어요. 점점 산으로 가고 있네요. 네. 아무튼 저 이뻐요. 제가 보기엔 아주 훌륭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다 됐고요. 자, 여기까지 한번 보면 짠 하면 네, 두 번째 선수 짠 하면 농구공 선수가 이렇게 나온 거를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배경 사진을 넣어 보려고 하는데 디자인에서 배경은 이 폼 전체에 들어가는 걸 거잖아요. 자, 폼에서 속성 시트를 보면 형식에 그림이 지금 지정이 안 돼 있잖아요. 그림이라고 있죠. 그림에 없음으로 돼 있는데 여기 지금 우리가 들어가 있는 파일이 없는데 점점점 찾아보기로 점점점을 누르면 원래 여러분들한테 배포했던 파일이 있죠. 이 중에 이미지 엠블럼이라는 파일 FCB8의 엠블럼을 확인을 합니다. 그러면 자, 이렇게 꽉 차게 됐잖아요. 꽉 차게 됐는데 지금 이게 너무 크네요. 자, 그림 크기 조정이 있는데 그림 크기 조정 모드를 여러분이 바꿔가면서 폼을 나중에 열어보고 그에 맞는 걸 하면 되겠습니다. 지금 하면 어떤가요? 지금 그대로 하면 이렇게 나오네요. 폼 전체가 하나라고 봤을 때 원래 크기로 했을 때 이렇게 나오는 거고요. 여러분이 막 바꿔보세요. 전체 확대 축소를 하게 되면은 현재 있는 이 캔버스에 맞게 이렇게 되나 보네요. 보기를 누르면 네, 그 전체 화면 비율에 맞게 이미지가 확대 축소되는 거고요. 이상하죠? 이게 사자가 너무 살쪄 보이잖아요. 자, 그래서 다시 디자인으로 가서 저는 원래 크기로 하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에이, 너무 하잖아. 뭐 아무리 디자인은 신경 안 쓴다고 하지만 이게 뭐야? 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이게 끝난 게 아니에요. 자, 비장의 무기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마 깜짝 놀라서 막 소리 지를지도 모르는데, 자, 볼게요. 얘를 지금은 이 액세스 창 안에서 얘가 지금 고정이 돼 있잖아요. 얘를 팝업으로 만들 수가 있는데 다시 디자인 보기로 가서요. 이번에는 기타에 있습니다. 이 폼을 팝업으로 띄우기 위해서는 기타. 간단합니다. 팝업 아니오로 되어 있는 거를 얘로만 바꿔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장을 하고, 저장을 안 했었나요? 지금까지. 디자인 폼이라고 하고 얘를 짠 띄우게 되면은 깜짝 놀랐죠? 네, 이렇게 팝업으로 사자 눈을 가려버렸네요. 네. 네, 좋습니다. 네. 이거는 눈 감고 네,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팝업으로 띄울 수가 있고요. 얘를 이 안에서도 왔다 갔다 할 수가 있는데 이게 다가 아니에요. 이게 다가 아니고 하나를 더 해보도록 할까요? 얘를 닫고 지금 하려고 하는 거는 뭐냐 하면 여러분 실제로 액세스 우리 모여서 만약에 데모를 할 때 주로 이렇게 했었는데 액세스 파일을 더블 클릭하는 순간
우리가 아까 만들었던 팝업 폼이 뜨기를 바라는 거예요. 즉 이런 지금 보이는 이런 화면을 한 번도 보고 싶지가 않은 거죠. 자, 그때 어떻게 하면 되냐면 파일에 한번 지금은 이해가 안 될지 모르겠지만 보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파일에 옵션이 있어요. 그러면 현재 데이터베이스, 여기에서 말하는 데이터베이스라는 거는 이 파일을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 데이터베이스를 시작했을 때 시작하자마자 어떤 폼을 열고 싶은 거예요. 자, 그게 어디 있냐면 폼 표시에 있습니다. 자, 폼 표시에서 버튼을 눌러서 만약에 초기 폼으로 만들고 싶은 게 있다면 우리 아까 만들던 디자인 폼이었죠. 네, 디자인 폼 이렇게 하고 닫습니다. 이렇게 하고 닫으면 닫고 얘를 저장 다 됐고 닫은 다음에 지금 화면엔 보이지 않지만 이제 여러분 액세스 파일이 바탕화면에 있을 거잖아요. 그럼 바탕화면에 있는 액세스 파일을 더블 클릭을 하면 액세스가 열림과 동시에 요 폼이 뜨게 됩니다. 요 폼이 뜨게 되는데 사실은 지금은 그걸 배우지 못했지만 좀 더 해봐야 알 수 있지만 뜸과 동시에 얘를 최대화하는 옵션이 있어요. 자, 화면이 최대화되는 옵션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한번 머릿속으로 여러분이 상상을 해보시면 어떻게 우리가 만들게 될 거냐면 자, 뭐 몇 조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액세스 파일을 더블 클릭을 하면 뒷단에서 쉬리리릭 뭐 100조 다리처럼 수영하는 100조 다리처럼 뒤에서 막 돌아가겠지만 화면에는 얘만 하나 보이게 될 거예요. 얘만 하나 보이고 이 안에 모든 걸 다 집어넣을 거예요. 뭐 예를 들면 회원 가입 메뉴, 무슨 뭐 물품 조회 메뉴 해서 여기서 클릭을 하면 또 다음 폼. 그래서 폼들이 다 최대화가 되면서 화면을 다 가릴 거예요. 화면을 가려서 마치 우리가 보기에는 폼 하나가 돌아가고 있는 것 같지만 그 뒷단에서 안 보이는 뒷단에서는 막 폼이 열렸다 닫혔다 하고 쿼리가 열렸다 닫혔다 하고 이런 식으로 만들게 될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디자인에 대한 걸 몇 개 살펴봤고요. 늘 그렇지만 제가 알려드리는 건 기본적인 것들이고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추가로 더 하셔도 되고 아니면 너무 디자인적인 거에만 이렇게 매몰되시는 거는 사실 이 과목 취지와는 맞지 않습니다. 자, 우리 다 해봤죠? 다 해봤고 요거 하나 안 해봤네요. 자, 요것만 해보도록 할게요. 보면 팝업 설정 하면서 좀 저 얘기는 뭐냐 하면 여기에 한번 볼까요? 전체 화면을 했을 때 요 밑에 요 레코드 바가 뜨잖아요. 요 레코드 바가 뜨는 거를 원치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새 레코드 추가하고 이런 거는 지금 요 밑에 있는 얘는 테이블이랑 직접 연결이 돼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거는 그것도 여기다 버튼을 만들어서 할 거예요. 그래서 얘를 다시 디자인으로 가보면요. 디자인 보기로 가보면은 그 레코드 버튼을 없애기 위해서는 자, 형식에 탐색 단추라는 게 있어요. 자, 탐색 단추 여기 있죠. 그게 우리 아까 보이던 그겁니다. 탐색 단추를 아니오로만 눌러주면 되겠습니다. 아니오로 눌러주면 얘를 열어보면 탐색 단추가 이젠 안 보이게 되는 거죠. 자, 주의할 점은 탐색 단추가 안 보이면은 움직일 수가 없잖아요. 맨날 손흥민만 봐야 되는 거죠. 이 탐색 단추를 안 보이게 하려면 우리가 왔다 갔다 내비게이션 할 수 있는 버튼을 만들어 줘야 돼요. 어떤 버튼으로 만들 거냐면 명령 버튼이라는 걸로 만들 겁니다. 명령 버튼은 자, 나중에 같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그런 버튼을 만들고 탐색 단추도 다 없애고 그리고 얘를 화면을 최대화해서 만들게 되면 하나의 애플리케이션처럼 보이게 된다 라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가지를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분할 표시 폼이라는 거는 요거는 뭐 실제로 저희가 만약에 최종 텀이나 이런 데서 많이 쓰이는 건 아니고요. 그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요긴하게 쓸 수 있는데 뭐냐면 요 폼을 만들어서 돌리다 보면 한번 해볼까요? 폼을 폼을 만들어서 학생 신상 폼이었죠. 폼을 만들어서 이렇게 넘기다 보면은
얘가 지금 이게 제대로 테이블의 내용이 반영된 건지 안 된 건지를 보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를 보면서 학생 신상 테이블을 다시 열어보고 비교해보고 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하지 않고 폼과 테이블을 동시에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폼과 테이블을 동시에 볼 수 있는데 요것도 역시 형식에서 다듬게 됩니다. 자, 같이 한번 보시면은, 자, 액세스에 가서 디자인에서요. 디자인에서의 이 폼의 형식에서 기본 보기가 단일 폼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폼 하나만 달랑 떴던 거고요. 요거를 우리는 분할 표시 폼으로 합니다. 분할 표시 폼으로 하면 위에 테이블이 뜨고 아래 폼이 뜨거든요. 근데 요대로 쓰셔도 되고요. 요대로 쓰셔도 되고, 만약에 위치를 좀 바꾸고 싶다 그러면은, 자, 분할 표시 폼 방향이라고 있어요. 분할 표시 폼 방향이라고 있는데, 여기서 데이터 시트를 위쪽으로 되어 있는 것을 데이터 시트를 아래쪽으로 바꾸거나 뭐 원하는 위치로 하면은, 자, 이렇게 해서 레코드를 넘겨가면서 데이터들을 보면서 폼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턴 프로젝트를 하면서 내가 지금 잘 해나가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용도로는 아주 편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번에는 명령 단추, 즉 커맨드 버튼에 대해서 하도록 할 거고,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가 지금까지 폼의 컨트롤들을 많이 만들었지만 걔네들이 정적으로 있는 상태의 컨트롤이라면 얘는 여기서 말하는 동적이라는 거는 뭔가 액션을 일으킬 수 있다는 뜻이에요. 어떤 액션이냐면 레코드 작업, 예를 들면 일단 이렇게 볼까요? 폼이 있으면 요 안에 버튼을 만드는 거예요. 뭐 넥스트라고 만든다든지 OK라고 만든다든지 이렇게 만들게 되면 그 버튼을 눌렀을 때 일어나는 동작이, 예를 들면 어떤 레코드의 탐색, 레코드 추가, 레코드 삭제, 이런 것들이 일어날 수 있고요. 자, 그리고 폼을 열거나 폼을 닫거나 폼을 다시 릴로드 하거나 폼을 인쇄하거나, 즉 레코드에 대한 작업, 폼에 대한 작업, 그리고 기타 작업, 이것도 중요합니다. 오픈 쿼리, 우리가 쿼리를 많이 만들어 놓을 거 아니에요. 그 쿼리들을 실행을 할 수 있어요. 이 버튼을 눌러서. 예를 들면 버튼을 딱 눌렀을 때 갑자기 포인트에 대한 갱신이 이루어지고, 등급에 대한 정산이 이루어지고, 내가 주문한 내역에 대한 뭐가 이루어지고, 아무튼 쿼리를 버튼 하나로 실행할 수가 있고, 쿼리도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를 순차적으로 실행을 할 수도 있고요. 메시지 박스, 버튼을 딱 눌렀더니 디딩 하면서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이렇게 메시지가 뜨게 할 수도 있어요. 지금까지 우리가 폼에서 했던 작업들은 다소 정적이라면은 지금 이 명령 단추를 이용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은 굉장히 액티브한, 어떤 버튼을 눌렀을 때 다른 액션들이 이루어지는 그런 작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명령 단추를 보면, 저 예전에 제가 여러분들 나이일 때 생각이 나는데, 이거 얘기를 해도 되나요? 한결 순화해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저희 그 학부 때 1학년 때인지 2학년 때인지 모르겠네요. 은사님 중에 굉장히 이제 재치 있으시고 장난을 좋아하시는, 학생들과 소통을 좋아하시는 그런 분이 계셨는데, 어느 날 여러분의 성적을 내가 매길 필요가 없다. 여러분이 직접 본인이 생각해서 열심히 했고 잘했다 생각하면 A를 받을 거고, 스스로 생각하기에 F를 못했다 그러면 F를 받을 거다 해서 여러분들이 입력해라 직접. 근데 전산실에 어떤 PC를 하나 갖다 놓고 거기에 열어둘 테니까 여러분이 입력을 하세요. 그걸 누가 믿겠어요? 세상에 학점이 얼마나 공신력이 있는 건데요. 누가 믿겠어요? 그래서 몰래 가봤죠. 네, 몰래 갔죠. 거기 갔다라는 것 자체가 약간 좀 부끄럽잖아요. 그래서 몰래 휙 갔더니 여기 진짜 뭐라뭐라 써 있는 거예요. 뭐 무슨 과목의 학점 시스템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여러분이 원하는 학점을 선택하세요 하면서 여기 학번, 짠, 이름,
짠. 이거 텍스트 상자로 만들었겠죠? 학번 이름을 넣게 돼 있었고요. 그리고 이렇게 네모가 2개가 있었어요. 여기는 A, 여기는 F 이렇게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걸 어떻게 믿겠어요. 이건 뭐 말도 안 되지 하면서 기왕 여기까지 왔으니까, 잠시만요. 네. 기왕 여기까지 왔으니까 한번 그래도 해볼까? 마침 주변에 아무도 없고 해서 이름 학번 넣고 이름 넣고 이렇게 클릭하려고 갔더니 어떻게 됐을까요? 얘가 막 도망가요. 막 뭐 이쪽으로 가고 이쪽으로 가고 이쪽으로 가고, 아무리 마우스를 빨리 움직여도 막, 그래서 구석으로 몰아봐도 얘가 막 아무튼 도망도 잘 가고 화가 났죠. 역시 그 교수님 다 왔어 하면서 가려다가 궁금하잖아요. 자, 궁금하잖아요. 뭘 해보겠어요? 여러분 같으면은 네, F를 한번 근데 조심조심 실수로 누를까봐 조심조심해서 근처까지만 가봐야지 하고 근처까지만 가는데 얘가 막 빨려 들어가요. 저절로 빨려 들어가더니 버튼이 막 눌러져요. 클릭. 그리고 나서 다음 화면에서 F가 입력되었습니다. 이렇게 뜨는 그런 일도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그런 걸 할 건 아니고요. 실제로 그것 때문에 F를 받은 건 아니고, 그것 때문에 F를 받은 건 아니었어요. 아무튼 자, 그래서 그때 어떻게 만들었겠어요? 요것도 일종의 컨트롤이잖아요. 요 컨트롤이고 얘의 좌표를 알고 있겠죠. 좌표를 알고 있으면은 마우스가 얘 근방 어디로 오면, 즉 안 보이는 컨트롤을 하나 숨겨 놓은 거예요. 그래서 근방으로 오면 얘가 오른쪽으로 몇 칸, 위로 몇 칸, 뭐 이런 식으로 가게 한 거고요. 얘도 역시 근처 이렇게 안 보이게 만들어 놓은 다음에, 아마 그러셨을 것 같아요. 마우스가 일로 오면 포인터를 점점점 이동해서 자동 클릭, 뭐 이렇게 했겠죠. 아무튼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이런 걸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건 나쁜 거예요. 이런 건 하면 안 되고요. 우리는 명령 단추를 이용해서 결국 레코드 작업, 폼 작업, 기타 작업 등을 할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 하나, 지금 여기 있는 작업들은 이미 정의되어 있는 작업들이고요. 그런데 정의되어 있지 않은 새로운 것도 우리가 이벤트 작성기를 통해서 새로 만들어서 명령 단추로 실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폼에서 실제로 명령 단추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명령 단추를 만들 때 지금 이제 새 레코드 추가하는 거를 한번 해볼 거고요. 그리고 레코드를 삭제하는 것도 해볼 텐데, 둘 다 컨트롤 마법사를 사용하려고 해요. 근데 어떤 땐 마법사를 쓰라는 거고 어떤 땐 쓰지 말라는 거야, 이걸 어떻게 다 외워? 라고 하지 마시고요. 마음대로 하시면 됩니다. 마법사를 쓰라고 했는데 안 써서 했다고 틀린 것도 아니고요. 쓰지 말라고 했는데 썼다고 해서 큰일 나지도 않으니까 여러분들이 편한 대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번 액세스를 열고요. 액세스를 열고 이력서 테이블을 한번 보면, 이력서 테이블 여러분 우리 많이 봤죠? 여기서 간략 정보라는 폼을 만들려고 해요. 만들기에 폼 디자인, 여기에서 기존 필드 추가로 해서 등록 정보, 자, 이력서 있죠? 등록 정보, 뭐 이름, 뭐 할까요? 전자메일, 요 정도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여기에다 버튼을 하나 만들 건데, 컨트롤 마법사를 체크를 해서요. 자, 버튼은 지금 요 녀석입니다. 자, 요 녀석을 이용해서 버튼을 눌러서 우클릭을 자, 마우스로 쭉 끌어가면 얘를 가지고 할 수 있는 일들이 나와요. 레코드를 탐색할 거냐, 아니면 요 레코드 탐색에 나오는 요것들 있잖아요. 요것들이 아까 우리가 없앴던 그 폼 만들면 밑에 나오는 탐색 버튼 있잖아요. 자, 다음으로 이동, 뭐 다음 찾기, 마지막으로 이동, 뭐 새 레코드, 뭐 이런 것들이에요. 새 레코드는 여기 없네요. 자, 그리고 레코드 작업, 여기 있네요. 자, 레코드 탐색과 레코드 작업은 둘 다 레코드와 관련된 것들이고요. 그리고 폼 열기, 폼 닫기, 인쇄 이런 것들 보고서는 우리가 안 배웠고요. 그리고 기타, 여기에서 또 매크로 실행, 쿼리 실행, 전화 걸기도 있네요. 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레코드 추가하는 걸 만들기 위해서 레코드 작업에 레코드 추가를 누르면 글씨로 쓸 수도 있어요. 뭐 새 레코드 추가라고 안 하고 new라고 하겠죠. 이렇게 하면은 new라고 여기에 나중에 나오게 되는 거고요. 우리 글씨 하지 말고 그림으로 한번 해볼까요? 그림으로 해보면은 기본적으로 얘가 두 개를 보여주네요. 이걸 하든지 이걸 하든지 해 라고 하는 거고요. 아니면은 지금 얘가 생각하기에 지금 우리가 만들려고 하는 레코드 추가와 어울리는 그림을 레커멘드를 해준 거고요. 다 보여줘 하게 되면은 액세스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다 보여지는 거죠. 난 이게 레코드 추가 같아. 그러면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만약에 여러분이 새 레코드 추가에 어울리는 그림을 어디에선가 이미지를 갖고 있다면 찾아보기를 해서 눌러도 되겠습니다. 뭐 예를 들면 우리 지금 이미지 뭐 축구공 제가 다 지웠나 보네. 비트맵으로 해야 되나 봐요. 그냥 하면 안 되나요? 자, 요건 나중에 여러분이 해보시고요. 자, 해서 아무튼 우리는 새 레코드로 이동 요거를 한번 눌러볼게요. 예전에 어떤 텀 프로젝트 할 때 학생들 보면 아주 재밌는 학생이었는데 자기 얼굴 사진을 뭐 한 100개를 만들었나 봐요. 뭐 이렇게 뭐 울고 있는 사진, 웃고 있는 사진을 해서 모든 버튼을 다 자기 사진으로 뭐 그런 학생도 있었고요. 아무튼 자, 얘를 누르고 나면은 단추의 이름을 입력하세요. 요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지금은 그냥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침 하면은 얘가 이제 새 레코드 추가 버튼이 된 거예요. 레코드 삭제 버튼도 한번 만들어 볼까요? 자, 레코드 삭제 버튼을 만들어 보면 명령 버튼 누르고 이렇게 해서 레코드 작업, 레코드 삭제 이렇게 하고요. 그리고 요 중에 골라도 되겠고요. 요 중에 골라도 되겠고 아니면 글씨로 써볼까요? 뭐 삭제 이렇게 해서 자, 마침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해보면 얘를 저장을 하고 명령 버튼 폼 보기를 누르면 이렇게 있잖아요. 1번, 2번, 3번, 4번 뭐 이렇게 있는데 이제 이 밑에 있는 바가 없어진다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왼쪽으로 이동, 오른쪽, 처음으로 이동, 끝으로 이동 그거 다 만들 수 있었겠죠. 새 레코드를 추가를 눌러보면 비어 있겠죠. 그럼 여기에 newcomer라고 하고요. 전자메일은 abc.com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얘가 이제 들어간 거예요. 자, 이렇게 들어갔죠. 근데 얘를 삭제. 또 그 앞에 있는 얘도 삭제.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죠. 해서 실제로 레코드를 추가하거나 삭제하는 연산이 이루어진다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의 마지막으로 명령 단추를 눌러서 폼 작업을 하는 것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작할 때 제가 오늘 끝까지 할 수 있지 않을까 했는데 지금 이미 글쎄요 시간이 꽤 이 플레이 타임 기준으로 1시간 반 정도 된 것 같고요. 그리고 여러분 실습 시간까지 하면은 이미 꽤 시간이 흘렀을 거기 때문에 자, 오늘 요 폼 작업까지 하고요. 여기까지만 하고 요 매개 변수를 이용한 폼 열기 너무 중요하고 너무너무 어려워요. 그런데 요 매개 변수를 이용한 폼 열기는 뒤에 내용도 많고 얘가 이제 서브 폼하고도 이어진단 말이에요. 서브 폼하고도 이어지기 때문에 다음 주에 한꺼번에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은 글쎄요 평상시보다 한 1, 20분 일찍 끝난 것 같은데 자, 요 폼 작업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폼과 폼을 우리가 매번 새로 열지 않을 거예요. 새로 열지 않고 이 시나리오를 생각해 보세요. 자, 처음에 따닥 그 액세스 파일을 따닥 더블 클릭해서 화면 가득 어떤 폼이 채우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어쩌고 저쩌고 한 다음에 버튼을 누르잖아요. 그러면 이 버튼을 평 누르면 다음 폼이 화면을 가득 채우게 돼서 얘를 이제 가리게 되는 자, 버튼을 누르면 또 다른 폼이 뜨게 되는 겁니다. 또 다른 폼이 뜨는데
여기에서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 한 폼에서 다른 폼을 불러낼 때 그냥 이 버튼이 이전에 있었던 일은 다 잊어버리고 얘를 띄우는 것만 역할을 할 것이냐, 아니면은 버튼을 눌렀을 때 여기에 있었던 어떤 정보를 활용해서 새 폼 열 때 필터를 걸 거냐를 고민을 해야 됩니다. 이게 완전 중요하고 완전 헷갈립니다. 자, 다시 반드시 여러분이 요거를 이번 시간에 이해를 해야 되고 다음 주에는 계속 이거 가지고 고민을 할 겁니다. 한 폼에서 다른 폼을 열 때 버튼을 누르게 되는데 그냥 버튼만 누르고 이전에 있었던 일은 잊어버릴 건지, 아니면 이전에 있었던 일을 토대로 새로운 폼을 열 건지를 고민하게 되는데,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뭘 할 거냐면 학생 신상 테이블이 이렇게 있어요. 아니죠. 자, 학생 신상 테이블로부터 학생 신상 폼을 만든 게 여기 있어요. 그리고 성적 관리 테이블로부터 성적 관리 폼을 만든 게 여기 있어요. 여기까지는 한번 있나 볼까요? 자, 우리 보면 다른 거 지우고요. 지금 폼이 너무 많으니까 다 좀 지울게요. 자, 저는 다 지웠고 학생 신상 폼이 이렇게 있고요. 성적 관리 폼이 있어요. 자, 이렇게 있는데 다시 한번 강의 노트로 가서 보면 뭘 하려고 하냐면 학생 신상 폼에서 여기서 이제 여기 레코드 버튼을, 레코드 탐색 바를 가지고 왔다 갔다 하다가 누구를 탁 찾았어요. 신웅환. 그래, 이 친구가 그동안 들었던 과목 성적을 볼까? 하고 성적 버튼을 딱 눌렀어요. 그러면 신웅환에 대한 성적만이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자, 여기에서 신웅환을 보다가 성적 좀 볼까 버튼을 눌렀는데 홍길동 성적이 나오면 헷갈리잖아요. 그런 일은 실제로 잘 없죠.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어떤 경우에는 여기에서 버튼을 눌렀을 때, 다시 여기에서 버튼을 눌렀을 때 그냥 여기에 있었던 정보와 관계없이 뜨는 일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여기에 있었던 정보로 필터를 걸게 된다라는 것을 알아두시고요. 한번 같이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학생 신상 폼을 열어볼게요. 디자인으로 열어보면 학생 신상 폼이 이렇게 있잖아요. 자, 여기에서 버튼을 눌렀을 때 성적관리 폼이 열려야 되는데 일단 폼 닫는 거부터 한번 만들어 볼까요? 자, 간단하게. 자, 마법사가 지금 켜 있죠? 자, 쭉 만들어서 얘는 폼 작업, 폼 닫기. 자, 이렇게 하고 이 정도 괜찮은 것 같아요. 자, 문 나가는 그림. 자, 그러면 얘를 누르면 그냥 폼이 닫히게 될 겁니다. 그리고 지금 하려고 하는 거는 이번엔 폼을 여는데, 자, 명령 버튼을 누르고 폼을 여는데 뭘 할 거냐? 폼 작업을 할 거다. 폼 작업 중에 폼 열기를 할 거다. 그러면 다음을 누르면 폼이 지금 저 다 지워서 2개밖에 없잖아요. 근데 여러 개가 더 있을 텐데 다 여러분들의 경우 어떤 폼을 열 거냐? 성적관리 폼을 열 거다 라고 하고요. 자, 요게 이제 그 질문인 거예요. 폼을 열고 레코드를 모두 표시합니다 같은 경우에는 버튼만 눌렀을 뿐이지 방금 있었던 정보는 다 잊어버려 라는 건데 이걸 과연 쓸 일이 있을까? 네, 쓸 일이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배울 거고요. 자, 우리는 폼을 열고 필터를 걸겠다라는 거예요. 표시할 데이터를 찾습니다라는 거는 표시할 데이터를 고르겠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고를 거냐면 내가 지금 이 폼, 이 버튼이 살고 있는 이 학생 신상 폼, 요거는 앞으로 열릴 폼, 얘네 둘 사이에 조건을 걸겠다라는 거야. 학번과 학번이 일치, 이렇게 됩니다. 즉 학생 신상 폼에 내가 지금 보고 있는 학번과 열려야 될 폼의 학번이 같아야 된다라는 조건을 준 거고요. 근데 얘는 지금 이퀄 조건밖에 못 줘요.
뭐 크거나 같다, 뭐 곱하기 2다, 뭐 like 포함한다 이런 건 못 줘요. 그럼 명령 단추 가지고 그런 조건을 못 줘요. 어떻게 하겠어요? 네, 당연히 쿼리를 이용해야 되겠죠. 자, 쿼리를 이용해서 미리 폼을 만들어 놓고 걔를 그냥 부르는 식으로 할 겁니다. 그걸 다음 시간에 할 거고요. 자, 다음. 그리고 단추나 텍스트, 여기엔 텍스트를 쓸게요. 이번에는 성적 보기. 성적 보기. 이렇게 누르고요. 단추의 이름. 단추의 이름을 한번 지어볼까요? CMD 오픈이라고 할까요? 오픈 그레이드 이렇게 할까요? CMD 오픈 그레이드. 지금은 사실 큰 의미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하게 되면 저장을 하고요. 얘를 닫아 볼게요. 저장을 하고 닫아 보면 학생 신상 폼을 열고요. 닫으면 그냥 닫는 거죠. 자, 학생 신상 폼을 열고요. 성적 보기를 누르면 성적 관리 폼이 열리는 건데, 자, 다시 학생 신상 폼에서 쭉쭉쭉 왔다 갔다 하다가 04546이라는 학생이잖아요. 여기서 성적 보기를 누르면 04546에 대한 레코드만 나오게 되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닫아볼까요? 그리고 혹은 04558에 대한 학생을 누르면 04558에 대한 학생의 성적만 나오게 되는 겁니다. 요거를 조금 더 한번 그럴듯하게 만들어 본다라고 하면 네, 아니에요. 조금 더 그럴듯해. 뭘 해보려고 했냐면 여기에서는 성적 보기와 닫기 버튼을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다시 목록으로 돌아가기 버튼을 만들려고 했는데, 그거는 그냥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 다른 단추를 보면서 한꺼번에 익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해서 명령 단추의 가장 기본적인 활용까지만 보는 걸로 하고 수업을 마칠 겁니다. 자, 여러분 고생 많았습니다. 오늘 내용은 그렇게 어렵진 않았죠. 네, 폼 부분은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데 가끔 이제 하다가 친구는 되는데 나는 왜 안 되지? 이런 것들이 조금 있을 건데,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어떤 창을 열어놨다거나 어떤 기능을 건드렸다거나 그런 경우에 문제가 가끔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조금 일찍 끝났을 것 같고요. 자, 오늘 마지막에 명령 버튼을 했잖아요.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뒤에 할 내용이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다음 시간에 이제 명령 버튼을 이용해서 매개 변수까지 활용하는 것을 해볼 텐데, 강의 노트를 보고 한번 미리 연습을 해보셔도 좋겠고요. 자, 오늘 9주차 수업 끝나면 다음 주 10주차 때는 ERD 미팅을 하기로 했었잖아요. 그래서 자, 이틀 전에 수업 이틀 전 일요일까지 모두 과제를 제출해 주시고 화요일에는 각 조별로 ERD 미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